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20패 10회차 결과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2회 2월이 됐고 2월 금액은 약 16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11회차의 경우는 아마 1등 당첨 금액 30억 정도가 될 것 같아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고등수 적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해왔으니까 잘 들어주시고 참고를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구 토토라는 게 뭐 10회차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분석이 아무 의미가 없는 회차들이 나올 수도 있고 스포츠라는 게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꾸준히 축구 보시는 걸 즐기면서 1등 적중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장기전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점 매회차 1위 1비 하지 마시고 축구 토토를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오후에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멤버십 가족 등급분들 전용으로 골대법 정리본 공유를 드렸으니까 멤버십 분들은 최종픽 영상과 골대법 정리본도 함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많은 말 드리지 않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간단하고 쉽고 재밌게 제가 선택한 최종픽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그라나다 대 발렌시아. 자, 양팀 모두 라리가에서 점유율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 팀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발렌시아 홈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팽팽한 점유율 속에 한 골차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라나다의 경우 현재 리그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인데 확실히 바르셀로나처럼 점유율을 완벽하게 가져가는 팀들을 상대로는 3대3 난타전의 무승부를 기록했었고 리그 꼴찌인 알메리아와의 경기에서는 오히려 그라나다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는 걸 볼 때 확실히 점유율이 낮은 상태에서 롱볼이나 역습을 활용한 공격이 잘 먹혀 들어간다라고 보이는데 이것 또한 발렌시아도 비슷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득점이 그라나다보다 많은 발렌시아가 유리할 것이냐 아니면 세트피스 득점이 5골을 기록 중인 그라나다가 이번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0골인 발렌시아를 상대로 그라나다가 유리할 것이냐? 승무패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발렌시아의 경우 공격수 디에고 로페즈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었는데 홈페이지를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안면 보호대를 하고 훈련하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출전을 한다면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서 발렌시아의 공격에 확실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라나다의 경우는 지난 맞대결 당시에 팀 내 최고 평점을 기록했던 주전 미드필더 군바우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렌시아가 유리한 경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발렌시아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실점이 홈보다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한다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경기는 그라나다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에스턴 대 노팅엄. 자, 우선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노팅엄이 홈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경기는 아스톤 빌라가 주도를 했고 점유율을 완벽하게 가져갔지만 노팅엄의 올라아이나 선수의 중거리 슛 뽀록골과 망갈라 선수의 중거리 슛이 골키퍼가 막았음에도 라인 안으로 떨어지는 재수없는 상황이 나와서 득점으로 인정이 되는 상황이 나오면서 2대 0으로 노팅엄이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에스턴 홈이라는 점과 프리미어리그 득점 4위인 올리 와킨스 선수가 지난 풀럼 원정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을 하면서 득점 감각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에스턴이 무난하게 홈에서 복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한 노팅엄은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 크리스 우드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팀 내 두 번째로 득점이 많은 아워니 선수는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카운터어택이 프리미어리그 1위를 기록 중인 노팅엄이라고 하더라도 오픈 플레이 상황과 세트피스에 강점이 있는 에스턴 그리고 원정보다 홈에서 득점은 높아지고 실점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에스턴 기본적으로 수비 쪽이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노팅엄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에스턴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4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번니. 자, 우선 크리스탈 팰리스는 호지슨 감독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나셨고 글라스너 감독님께서 새로 부임을 한 첫 경기가 바로 이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죠. 이 경기의 가장 중요한 점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이스 자원인 올리세 선수와 에제 선수가 없다라는 건데 이미 지난 번니 홈에서의 맞대결 당시에 에제 선수는 후반 58분에 교체 투입이 됐었고 올리세 선수는 부상 중이었기 때문에 출전을 하지 않았는데도 0대 2로 승리를 기록했었다라는 점과 저는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된 글라스너 감독이라면 전술상 측면을 활용하는 공격보다는 중원에서 강한 압박을 들어가면서 역습에 강점을 보이기 때문에 에이스 자원이 빠지긴 했지만 마테타, 아예우, 에드와르의 공격진이어도 충분히 번니의 불안한 수비를 뚫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감독 교체빨, 홈빨까지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이기 때문에 선수들 역시 새로운 감독에게 잘 보이려면 개처럼 뛰어야 되기 때문에 동기부여도 있다라는 점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경기죠. 5번 경기 맨유 대 풀럼. 자, 일단 맨유가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건 맞는데 실제 경기를 보면 과연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4연승을 기록하고 있을 만큼의 경기력이 좋은가? 이걸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제든 맹구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번 상대가 풀럼이죠. 풀럼이 이번 시즌 홈과 원정의 기록 차이가 굉장히 심한 편인데 원정 기록만 놓고 보면 리그 19위 수준으로 거의 꼴찌 수준이죠. 이번 시즌 원정 성적도 안 좋은데 주전 미들 자원인 주앙 팔리냐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게 굉장히 커 보이고 측면 윙어인 윌리안 선수도 햄스트링으로 출전이 불가해 보이고 라울 히메네즈 선수는 부상으로 지속적으로 출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리 맨유가 맹구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근 6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호일룬 선수가 있는 맨유이기 때문에 풀럼한테 패배할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는데 다만 무승부에 대한 확률은 확실히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그 4연승, 컵 경기 포함하면 5연승을 달리고 있는 맨유지만 이제는 부러질 때가 됐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맨유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6번 경기 바르셀로나 대 헤타페. 자, 양 팀의 맞대결 전적을 볼 때 최근 2연속 무승부를 기록했었는데 두 경기 모두 헤타페의 홈이었다. 이 홈이었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바르셀로나가 이번 경기 홈에서만큼은 충분히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헤타페의 경우가 라리가에서 롱볼 패스 횟수가 가장 많은 팀으로 뻥축구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바르셀로나는 아시다시피 라리가에서 쇼패스 횟수가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경향의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기록들을 살펴보면 모든 지표면에서 바르셀로나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챔피언스리그 나폴리 원정 경기를 다녀왔고 거의 모든 선발 자원들이 풀타임을 소화했기 때문에 노장인 레반도프스키 같은 선수는 체력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이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체력적인 문제로 레반도프스키 선수를 빼고 주앙 펠리스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한다면 오히려 바르셀로나의 공격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플레이 스타일이 좀 바르셀로나에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뭐 아무튼 최근 맞대결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인데 바르셀로나의 홈구장에서 맞대결 3연속 무승부가 나온다는 건 좀 확률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바르셀로나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7번 경기 본머스 대 맨시티. 뭐 이 경기는 사실 이변을 잡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시티의 뒷공간이 많이 비기 때문에 본머스가 강한 압박으로 중간 차단해서 역습을 하면 막 이변이 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막 고민을 해보려고 했는데 강한 압박이 들어가도 체력만 지치고 압박이 통하지가 않는 게 맨시티이기 때문에 이변 생각이 들지가 않고 이미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도 볼 수 있듯이 10전 전패를 기록 중인 본머스라는 점, 그 와중에 주전 미들 자원인 필립 빌링 선수도 결정한다라는 점에서 아무리 본머스의 솔랑케가 잘 나가도 맨시티에는 홀란드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어쩔 수 없이 본머스의 단통패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변이 나오면 그냥 또 2월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경기 알메리아 대 AT 마드리드. 자, 기본적으로 이 경기는 알메리아가 리그 꼴찌로 이번 시즌 단 1승도 없는 팀이기 때문에 알메리아 승에는 손이 가지를 않습니다. 다만 AT 마드리드가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인테르 원정 경기를 다녀오면서 체력적인 손실 그리고 1대 0으로 패배한 것도 패배한 거지만
그리즈만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커 보입니다. 또한 AT 마드리드의 경우는 홈과 원정 기복이 확실하게 있는데 홈에서는 12승 1무 0패로 단 한 번도 패배를 한 적이 없지만 원정에서는 4승 2무 6패로 득점이 거의 반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만 알메리아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라리가 꼴찌도 꼴찌지만 실점이 25경기에서 52실점으로 라리가 최다 실점 1위를 달리고 있고 에이티 마드리드의 경우는 그리즈만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하지만 공격 자원에 모라타, 데파이, 앙헬 코레아 같은 좋은 공격 자원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메리아의 수비진을 붕괴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는 알메리아가 이제는 질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알메리아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1번 경기 카디스 대 RC 셀타. 자, 우선 최근에 RC 셀타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긴 하지만 경기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3경기 연속으로 승패에 관계없이 계속 득점을 기록 중이고 아스파스 선수가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에 퇴장 이슈 같은 상황만 없으면 RC 셀타가 우세한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디스의 경우는 리그에서 지금 승리를 기록한 지가 언젠지 기억도 가물가물할 정도고 최근 8경기 동안 필드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득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디스이고 이번 경기에는 주전 골키퍼인 레데스마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주전 수비 자원인 팔리, 루카스 피레스 선수가 각각 부상과 경고 누적으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도 불안할 것으로 보이는 카디스입니다. 더군다나 RC 셀타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오히려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홈보다 득점이 2배로 늘어나는데 그만큼 수비가 불안해져서 실점을 홈보다 많이 하긴 하지만 현재 카디스의 고자 득점력이라면 실점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카디스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어요. 자, 12번 경기 울버햄튼 대 셰필드. 자, 우선 울버햄튼이 페드로 네토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를 하면서 확실히 공격이 강해졌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고 마테우스 쿠냐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지난 경기 주안 고메스 선수의 멀티골로 토트넘 원정에서 승리를 기록한 울버햄튼이고 선수단 전체가 확실히 최근 폼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홈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셰필드는 리그 25경기 65실점으로 압도적인 실점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이고 지난 울버햄튼과의 맞대결 당시에 득점을 기록했었던 셰필드의 카메론 아처 선수는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물이 오른 울버햄튼의 홈 경기장에서 이변이 일어날 것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많은 고민 없이 울버햄튼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황희찬 선수가 좀 득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경기네요.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11회차 제가 생각하고 있는 최종 픽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셔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